교회에다가 전원주택을 하나 짓고 싶어요. 자, 머릿속으로 전원주택의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양의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보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오른 그림들을 쫙 나열해 보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전원주택들, 봐왔던 펜션들 중에 가장 예쁜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에 나와 있는 사진 한번 보십시오. 북유럽에는 어느 지역에 있는 집이에요. 별장인데요. 우리의 통념을 깨는 집이죠. 자, 위쪽에 이렇게 긴 홀이 있고 밑으로는 수영장, 풀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요. 풀 밑으로 저 위에 있는 2층에 있는 것과 똑같은 크기의 지하룸이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 위층과 아래층에 공간이 띄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수영장이 들어가 있고, 해가 지거나 이럴 때 물 위에 비춰지는 전경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읽어보지 않았다라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집 모양은 늘 봐왔던 그 집 모양과 동일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면 집을 지어야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읽는다라는 것은 생각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건축자재이자 설계일 수 있다. 생각의 재료를 입력하는 시간이 바로 독서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가 생기면 저는 일단 서점을 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서치를 합니다. 책 서치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지껏 내가 겪었던,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맞닥뜨렸던 모든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문제가 아니었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 문제를 똑같이 고민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해결했던 내용들이 그 책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찾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데요. 재미있게도 이 세상엔 두 가지 지식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지식이 존재해요.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고요. 두 번째 지식은요, 나는 모르지만 그것을 어디에 가면 알 수 있는지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가서 풀면 될까라는 거, 어느 분야를 공부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아는 지식, 두 가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는 그 지식을 어디에 가면 어떻게 내가 입수할 수 있는지를 아는 지식,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해요. 이 두 가지 지식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풀지 못할 혹은 많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멘토를 갖게 되는 것이겠죠.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이 소금밭인데 오랜만에 도서관을 갔다. 마음이 소금밭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시끄러워요. 아파요. 쓰라려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갔다 해요. 그러니 도서관을 갔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의 방법, 우리의 독서 힐링의 방법으로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깊이 넓이, 깊게 넓게, 어쨌든 넓게 시작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고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파생적으로 또 넓어지기도 합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 이거네 라고 해서 넓어지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깊이와 넓이는 무엇이 우선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넓이와 깊이는 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넓을수록 깊어질 수 있고 깊을수록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는 열독이라고 처음에는 얘기합니다. 이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한 권, 두 권 연달아 읽다 보면 그 저자는 분명히 자기의 관심사가 있을 테니까요. 그 관심사에서 어떻게 관심사가 변해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훨씬 더 빠르게 그 통찰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저자와 깊이 있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그 저자 중에 한 분이 고민숙 선생님이신데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고전평론가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쓰고 연암 박지원, 정약용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가이신 분이시죠. 워낙 글을 또 잘 쓰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책 자체 한 줄 한 줄 자체가 너무나도 깊이를 가지고 있어서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진짜 어떻게 이런 글이 나오지? 감탄을 하면서 읽느라고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이분께서는 이제 고전에 관한 책을 주로 쓰시다가 요즘에는
주역에 관심이 많아지셔서요. 주역에 관련된 책들도 재미있게 확장해서 쓰고 계시고 그쪽 분야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은 책들이 쭉 나와 있고 좀 앞으로 또 읽어야 할 책들, 새로 나온 책들을 갖다가 제가 좀 여기에 모아놨어요. 이렇게 해서 읽게 되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책들이 또 있습니다. 고미숙 선생님 근처에서 고미숙 선생님 연구소에서 같이 연구를 하다가 다른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관심 있는 분야로 번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내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 그 저자가 그 전에 썼던 책, 그리고 그 저자가 앞으로 이런 책 낸대요 라고 하면 그 책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단단한 기준점이 마련이 되는 거죠. 머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머시멜로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잘 팔렸죠. 머시멜로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 여러 가지 엄청난 심리학 이론 중에 한 가지. 보상 지연 심리, 보상 지연 능력, 요거 하나 가지고 와서 스토리로 탄탄하게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비슷한 류의 주제들을 가지고 쭉 읽다 보면 어떤 것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책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 낮은 것을 바치고 있는 깊이 있는 내용들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달아서 책을 읽게 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 좋은 책들 많고요. 제가 3개월 동안 막 몰입해서 읽었는데 굉장히 힐링을 많이 마음의 상처 혹은 마음의 치유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책들도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책이었구나. 그 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만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 책을 감사하더라고요.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책이 이 책이 바로 독일 작가 요한 바우어의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원칙입니다. 이 책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기적 유전자의 이런 점이 잘못되어 있다. 이기적 유전자의 이 내용이 현재 미국 교과서에 이렇게 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막 써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DNA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상생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썼어요. 두 개를 같이 읽어보면 재미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견을 깨는 책을 읽어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그동안 독서를 해오면서 가졌던 나의 생각들을 동의하고 있는 부분도 혹은 나는 좀 다른 방법을 갖고 있는데 라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책을 읽는 습관, 그 습관을 기르게 되면 그리고 내가 이 습관을 우리 아이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더 쉽게 많이 멀리 볼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